안녕하십니까. 한문학 강좌 TV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시간에는 양해왕 장구 하편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근데 맹자책은 옛날서부터 일종의 정치 철학이죠. 대표적으로 공자보다도 더 적극적인 정치 철학 책이기 때문에 현대 정치 철학하고는 많이 틀리죠.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 그러면 지금은 완전히 세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감정 이런 것만 가지고서 판단한다는 것은 너무나 위험한 거죠. 이 맹자에 보면은 소위 말해서 4대 외교에 관한 것도 나오고 우리가 맹목적으로 부정할 수도 없고 그렇다 그래가지고서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4대 외교만 하면 된다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와 같은 주제는 저같이 글만 읽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주로 한문 위주로 읽은 사람들에게서는 현대 그런 것을 논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문제들은 아마 여러분들이 더 합리적으로 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글을 공부를 통해 가지고서 옛날 사람들,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맹자는 물론 당연히 중국 사람이니까 중국인의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 그것을 바라본 조선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글을 어떻게 읽었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런 것들이 다소 많이 무리가 따르고 그렇지만 몇 가지 사실은 또 배울 점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양해왕 장구 하편. 장포 이게 이제 폭자로도 읽기도 하고 포로도 읽습니다. 이럴 땐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포악하다 할 때는 이제 폭으로 읽지만 갑자기 나타나다 이런 뜻일 때는 또 포락 읽고 사람일 때는 포로 읽습니다. 장포라는 사람이 맹자를 보고 말하기를 제가 윗사람 앞에서는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제가 왕을 아련하니 왕이 나한테 말하기를 나는 음악을 참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이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제가 왕한테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어떠합니까? 어떠합니까? 임금이 뜬금없이 음악을 좋아한다 그러니까 대답을 못한 거죠. 그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이 왜 대답을 못했겠습니까? 아니 군사라든가 재정이라든가 당연히 국가를 정비하는 데 있어서 그런 정책을 물어볼 줄 알았는데 관심 있을 줄 알았는데 뜬금없이 음악을 좋아합니다. 나는 음악을 좋아해. 이러니까 당황해가지고 대답을 못했다는 뜻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맹자를 만난 김에 우리 왕이 음악을 좋아한다니까 그건 도대체 어떤 상황이죠?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맹자가 말하기를 왕이 음악을 좋아하는 것이 아주 심하다고 하면은 제 나라는 희망이 있군요 이런 소리예요. 희망이 있다. 어디에 희망이 있느냐? 올바른 왕도 정치를 실천하는 데 희망적이군요 이런 소리죠. 장포는 제 나라 신하다. 서기는 가깝다. 여기 가깝다 이러죠. 정치에 가깝다. 여기는 정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올바른 정치를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정치를 실천하는데 가까울 수가 있다. 타일에 훗날 이런 소리죠. 왕을 아련하여서 말하기를 왕께서 일찍이 장자한테 말하기를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이 장자는 바로 장포죠. 그런 일이 있습니까? 자, 왕이 변색해서 말하기를 자, 왕이 왜 얼굴빛을 바꿨을까요? 도대체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왜 왕왈 이렇게 하지 않고 왕이 변호색왈 이렇게 했을까요?
자, 주자는 요걸 참 재밌게 했어요. 변색은 왕이 좋아하는 것이 올바르지 아니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이거 참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면적인 거죠. 예, 계면적인 거죠. 예. 과인이 정말로 옛 사람들, 옛 임금들의 선왕들의 음악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이 글쎄 다만 창피하지만 나는 세속의 음악을 좋아한다. 예, 이렇게 딱 대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선왕의 음악과 세속의 음악은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요즘 말로 하면 아주 그냥 정악 같은 거죠. 정악. 예, 정악이고, 이거는 일종의 뭐라 그럴까, 민요라든가, 요즘 말로 하면 궁중음악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민요라든가 뭐 이런 거죠. 요즘으로 하면은 클래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팝송이라든가, 우리나라가 트로트라든가, 이런 걸 좋아한다는 거죠. 뭐 음악은 정악이든 세속 음악이든지 간에 다 감각적인 거는 맞습니다. 예, 감각을 어떤 흥취시키는 건 맞는데, 보다 더 직접적이냐, 아니면 조금 간접적이고, 조금 우아하냐, 아니면은 그렇지 못하느냐, 요런 뭐 차이가 있는 거지. 여러분, 구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말로, 예, 우리가 트로트를 좋아하든 클래식을 좋아하든 여기에 대해서 구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왕께서 음악을 좋아하시면, 좋아하는 것이 심하면 제 나라는, 예, 희망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날의 음악은 바로, 예, 옛날의 음악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음악이 옛날의 음악에 그와 같은 것이다. 예. 오늘날의 음악은 세속의 음악이요, 옛날의 음악은 아이고, 이것도 글자가 잘못됐네. 예, 선왕의 음악이다. 자, 그 사실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예, 임금의 가등문여이까 동나각과 여인 나각이 숙락이니 있고, 여기는 나각으로 읽어야 돼요, 여러분. 예, 홀로 음악을 즐기는 것과 다른 사람과 같이 음악을 즐기는 것, 무엇이 더 즐겁겠습니까? 예. 다른 사람과 같이 즐기는만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되, 자, 또 적은 사람과 같이 일부 사람들이죠. 귀족들이라든가 자기의 총애하는 무슨 애첩이라든가 이런 무리들과 같이 우리가 TV나 이런 거 보면 나오죠. 예. 음악을 즐기는 것과 많은 무리들과 음악을 즐기는 것, 무엇이 더 즐겁습니까? 예. 여러 사람과 같이 즐기는 것만 못하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죠. 예. 음악뿐만 아니라 사실 좋은 거는 다 그래요. 먹는 음식도 혼자 먹어보세요. 예. 별로 맛없죠. 가족들하고 오손도손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먹고, 또는 여러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먹는 것, 이게 더 즐겁죠. 예. 동락이 다른 사람과 같지 않고, 소락이 또한 무리들과 같이 하는 것만 못하니 이것은 인지의 상정이다. 예. 이런 것은 여러분 주자 해석에 있어서 뭐 비판할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같은 것은 사실에 기반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신청 유양 언악 호리이다. 제가 청컨대 왕을 위해서 음악을 하겠습니다. 이럴 때 위는 무엇이 되다 하다가 아니라 위하다 이런 소리예요. 이렇게 뜻이 변할 때는 음악에서 한자의 사성이 있잖아요. 그 성이 변해요. 예.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음악을 예를 들어서 북을 치고 즐기거신을 백성들이 왕께서 종고의 성과 관약지음을 듣고, 여러분 이거는 뭐 종소리 같은 거고 관약은 피리 소리 같은 거죠. 이런 거 하나하나는 뭐 종소리라든가 북소리라든가 피리 소리 같은 거 뭐 하나하나 그런 것을 뭐 찾을 의미는 없어요. 그냥 해석만 되면 뭐 되는 거니까. 예. 모두 머리병, 두통 같은 거죠.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고, 추갈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이마라고 합니다. 이마를 찡그리는 거. 어떤 사람은 콧날을 찡긋한다고 그러는데 이마를 찡그리는 게 현실적이죠. 예, 이마를 찡그리면서 우리가 그러죠. 예, 서로 상관돼. 우리 임금께서 음악을 예를 들어서
북을 치는 그러한 음악을 좋아하며 어찌 우리들로 하여금 부사하로 우리들로 하여금 이와 같은 지경에 이르게 했는가.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 예, 못마땅한 거죠. 아이, 진짜 저 인간 뭐 때문에 또 우리들하고 이렇게 괴롭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 서로 보지 않고 형제 처자는 서로 흩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죠? 부자가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 처자가 이산했다는 거. 난세기 때문에 경제적인 공황 상태가 되어 가지고서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형제 처자가 부모 자식과 처자식들과 같이 모여서 밥을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난세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죠. 이제 왕께서 여기에서 전렵이라고 하는 것은 밭을 간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밭하고 달라요. 밭전자는 맞는데 여기서는 사냥한다. 사냥할 전. 그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중국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형식적인 게 많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따라서 제사 지내는 이름도 다르고, 자, 그리고 사냥하는 이름도 달라요. 저는 아마 봄이고, 여건 아마 가을인가? 그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으니까 그냥 전렵 자체가 사냥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냥하시거든. 백성들이 수레바퀴의 소리를 듣고, 우모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깃대 같은 거죠. 깃대다가 이렇게 뭐 꽁털이라든가 뭐 이런 그 새들 털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장식해 놓은 거, 그거 같은 아름다움을 보고 모두 머리를 지근지근 거리면서 이마를 찡그리면서 서로 고하게 돼. 우리 왕이 사냥을 좋아하시며, 아이고, 요것도 글자가 잘못되었네요. 어찌해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요 같은 부자잖아요. 제가 찾아보지 못했네요. 그다음에 어찌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이 힘든 지경으로 몰아세우는가. 그것도 저도 후배가 보내준 거 다운받아가지고 막 바삐 하다 보니까 자꾸만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에 그 젊었을 때 있던 거, 뭐 외웠던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하고, 그 현토만 이렇게 붙여서 하기 때문에 빠진 거를 모두 체크를 못 합니다. 여기도 이 글자도 사실은 오왕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오자, 다섯 오자. 이건 나오자가 맞죠. 이것도 글자가 틀린 겁니다. 부자가 서로 보지 못하고 형제 처자가 뿔뿔이 흩어지고, 자기 앞길을 살기 위해서 다 흩어진 거예요.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백성과 더불어 같이 즐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옛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잠깐만 이게 안 먹냐? 자, 이 전렵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사냥하는 거. 사냥. 이게 여러분, 이게 왜 자꾸만 이런 말이 나오냐 그러지만, 여러분 지금은 오락이 굉장히 발달돼 있고 다양하지만 옛날 임금이 즐길 수 있는 거는 몇 가지 안 돼요. 오히려 여색, 술이 들어가죠. 그거 못지않게 무서운 게 사냥이에요. 여색으로 인해 가지고서 술과 여자를 좋아해서 나라 망치는 경우도 많지만 사냥 좋아해서 망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항상 이런 사냥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지금은 사냥하는 사람이 극히 일부죠. 그것도 어느 계절에 따라서 그 멧돼지가 발전기라든가 이럴 때는 뭐 나라에서 사냥을 허가해주고 그러지만 옛날에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있었어요. 그러나 뭐 임금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용 사냥터가 있었을 정도니까.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냥이 소위 말해서 귀족들, 임금들한테 굉장히 재미있는 일거리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냥을 좋아한다고 하는 거는 좋은 뜻으로 쓰여진 건 아니에요. 종고관양은 모두 악기다. 거는 모두 다. 질수는 두통을 말합니다. 머리가 지끈지끈거리는 거. 축은 모이는 거다. 안은
추객냐니, 그러니까 이마가 찡긋거리는 거죠. 예, 사람이 근심하고 근심하는 즉, 예, 이것도 글자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예, 근심하게 되면은 그 이마가 이것도 간지 뭐랄까, 예, 이렇게 뭐랄까, 그 찡그러진다 이런 소리 같아요. 예, 극은 궁야라, 우모는 깃발에 해당된다. 불여민 동락은 동락기신하고 홀로 그 자기한테만 즐거워하면서 백성들을 궁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공공하게 빠뜨리게 하는 것이다. 이제 왕이 여기에서 그 음악을 즐기시거든, 북을 치고 뭐 이렇게 즐기시거든. 백성들이 왕의 그 종고의 소리를 듣고 종고의 성과 종약지 음을 이거 같이 듣고 모두 흔훈연이라는 거 이렇게 반복적으로 두 글자를 쓰거나 연자가 붙으면은 형용사라 그랬죠. 근데 이 뜻은 여기에 있는 거죠. 기쁜 색이 형용한 거죠. 그러니까 흔훈연에 그 기뻐하는 낯빛이 있어서 서로 고해 가로되 우리 임금이 아마도 몸에 아무런 질병이 없으신가 보구나. 어찌해서 이렇게 능히 음악을 하시지?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죠. 칭송하고. 이제 왕이 여기에서 사냥을 하시거든. 백성들이 그 왕의 거마지음을 듣고 마차 소리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 깃발의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모두 기뻐하는 낯빛을 두고서 서로 고하여 말하기도 우리 임금이 아무런 병이 없으신가 보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냥을 즐기시고 계시지? 이런 거죠. 이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백성과 평상시에 같이 즐기기 때문입니다. 여민동락은 그 호학지심에서 그 음악을 좋아하는 마음을 미루어서 인정을 베풀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각각 그 자기의 어떤 행위를 얻고자 시킨 거다. 얻도록 시킨 거다. 이런 소리죠. 각듣기소라는 말 많이 나오죠. 백성들이 마땅히 어떤 각자의 맡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직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여러분 현대도 마찬가지죠. 이런 각듣기소 저는 이 말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제 왕께서 백성과 같이 그 즐기신다면 능히 제후들의 왕 노릇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하통일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호학이 음악을 좋아하되 능히 백성과 같이 하신다면, 백성과 더불어서 같이 하신다면, 동지니까 이거는 동사로 해석해야죠. 같이 한다면 이런 소리죠. 천하의 백성들이 당신한테 돌아갈 것이다. 귀속할 것입니다. 이러는 바 제 서기자가 이어갔다. 앞에서도 한번 했죠. 제 나라는 희망이 있군요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제 선왕이 물어 말하기를 문왕의 예를 들어서 정원이라고 그래야죠. 아무래도 정원은 방으로 치심이가 된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라고 했는데 옛날서부터 문왕의 정원은 방이 치심이라는 거죠. 이쪽으로 또 치심이, 이쪽으로 또 치심이. 여기 치심이, 이것도 치심이. 이런 소리죠. 이와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맹자가 대화하는데 전에 오는 말에 그것이 있다 하이더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유자는 새와 짐승들을 기르는 장소다. 요즘의 말로 하면 동물원, 정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온갖 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갖다 집어넣고 하는 거죠. 옛날에 사시지전을 사시의 요것도 일종의 이때 옛날에 사계절의 밭에 밭 짓는데 농사 짓는데 모두 농사철이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농극이라고 할 때는 농사에 짓지 않는 한가한 시기에 이때는 나라의 어떠한
뭐랄까 군사 행동을 강습했다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농부였다가 일반 서민이었다가 겨울철에는 모아가지고서 군사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그 가색 장포지중으로 그 치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막 모으는 것을 치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에서 농장 같은 데로 그 말을 달리고자 아니한 것이다. 고로 그 한광지지를 선택해서 헤아려서 한광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은 쓸모없는 곳, 쓸모없는 땅을 선택해 헤아려 가지고서 그것으로 정원을 만들었다. 그러나 문왕은 70리의 그 정원을 두었던 것은 그 또한 3분 천하가 3분 되었던 상태에서 둘을 가지고 있었던 그 뒤에 발생되어진 일이었다 소리죠. 처음부터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 뒤에 가면 나옵니다. 3분 전에 그 3분의 1을 이미 문왕 때는 이미 그 주나라 왕이 그 모든 제후들한테 인심을 잃어가지고 제후의 3분의 2가 문왕한테 복속된 상태였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저는 고선을 말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문왕 때는 그 역성혁명을 하질 않았어요. 전쟁을 일으키질 않았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복종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무왕 때에 이르러서 그래서 시호가 문왕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들 무왕이 무왕을 했을 때는 전쟁을 통해 가지고서 왕을 됐기 때문에 이렇게 시호가 무왕으로 바뀐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국 역사에 있어서 문왕은 어떠한 그 임금을 찬탈하고자 하는 왕을 찬탈하고자 하는 뜻이 없었다라고 하는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맹자도 그러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왈 약식이 되오이까 이와 같이 큽니까? 이게 이제 정언이죠.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그런데 맹자가 말하기를 백성들은 오히려 요 유자도 재밌죠. 백성들은 오히려 적다고 여기더이다. 이렇게. 가로되 과인의 정언은 방으로 겨우 40리 반밖에 안 되는 거죠. 40리로되 백성은 오히려 크다고 여기는 것은 어찌된 까닭입니까? 그랬더니 문왕의 이유는 방 70리의 취효자라고 하는 것은 풀과 나무를 베는 사람들, 지고 익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며 치토자, 꿩이나 토끼를 잡는 사람도 거기 가서 해서 백성과 같이 했다. 백성들이 적게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추는 꼴이요, 요는 뗄나무다. 풀이라든가 나무 떨어진 것을 살아있는 가지를 나무를 자르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무들이 떨어져 있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주워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정원을 같이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같이 공유했다는 거죠. 문왕은. 근데 신이 제나라 국경에 처음 이르렀을 때, 자 국가의 대금을 요것도 요것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요 문자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들은 연후에 감이 들어온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서 어느 나라로, 예를 들어 노나라에서 제나라로 들어갈 때 어떤 성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성문을 통해서 들어갈 때 그 나라에서, 제나라에서 시행되는 여러 가지 규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몇 가지들을 성문에서 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느 집안이라는 굉장히 큰 가문이겠죠. 어느 큰 집안에 들어갈 때 이 집안에서 무엇을 휘하는지 글자 가운데, 예를 들어서 자기 그 아버지 이름 가운데 무슨 태자가 있다든가 선자가 있다든가 그러면은 그 말을 피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부지식 중에
그와 같은 단어를 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에 집에 갈 때 휘를 물어본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자를 피합니까? 이렇게. 예. 서로 간에 그것은 예절이죠. 이게 그런 소리죠. 금기사항을 듣고 감이 들어가니 이때 신이 제가 교관지 내에서 듣기로는 교관지 내에서 이거는 이제 관문이죠. 네. 외국 그 교회 땅에 있는 관문을 말하는 거예요. 방 40리가 그 정원 방 40리가 있는데 거기서 사슴을 죽이는 자를 사람을 죽이는 죄와 똑같이 하겠다. 이건 임금의 제물이잖아요. 예. 그러니 이것은 이것은 방 40리로서 나라의 함정을 만드는 것이니 백성들이 크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 예의 입국이 문금이라 요런 소리요. 자, 다른 나라에 들어갈 때 금지사항을 물었다. 이거는 죄송합니다. 예. 요거는 글자가 맞네요. 그죠? 여기도 금을 물었다 그러는 거는 봐서는 죄송합니다. 네. 여기도 입국이라 그랬죠. 아니 나라를 들어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자, 이 말은 봉건 제후 시대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입국이라는 말인 거예요. 아니 나라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는 노나라, 제나라, 진나라, 초나라, 오나라, 월나라가 다 다른 나라라는 뜻이죠. 예. 봉건 제후 시대에만이 이와 같은 말이 해당되는 거죠. 국외 백리가 그 교회에 또 관문이 있다. 정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서 짐승을 빠뜨리는 것이니 죽음으로 백성을 빠뜨리는 것이다. 강의하는 중에 뭐 이렇게 매끄러지 못하고 오자